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선물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수많은 경험과 추억을 쌓았고 그 안에서 단단한 지혜와 깊은 여유를 얻었습니다. 특히 75세에서 85세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활기차고 당당하게 삶을 누리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빛나는 가치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거친 원석이 더욱 깊고 맑은 빛을 내듯 오랜 인생을 멋지게 살아온 사람만이 풍기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분들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8가지 행복한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단 하나라도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스스로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잘 늙어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가꾸는 습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태도, 그리고 주위 사람과 기꺼이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그 바탕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젊은 시절처럼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채우는 지혜와 여유입니다. 건강한 몸은 활력을 주고 긍정적인 마음은 삶을 빛나게 하며 인간관계는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잘 사는 노후가 완성되지요. 그럼 이제 75세에서 85세에도 여전히 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 8가지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걷는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지팡이나 보행기 없이 걸으실 수 있으신가요? 혹은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걸음을 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걷는다는 의미를 넘어 몸과 마음이 아직 젊고 건강하다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먼저 지팡이 없이 걷는다는 건 무릎과 관절이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기둥 같은 존재이지요. 집의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오래가는 것처럼 무릎이 건강해야 나머지 근육과 뼈도 제 기능을 다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장 보러 시장에 갈 때, 심지어 손주를 안아줄 때도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균형 감각과 근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울퉁불퉁한 인도나 살짝 경사진 길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건 균형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 바탕에는 하체와 코어 근육이 든든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내 몸을 내가 지킨다는 자립의 힘이기도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과 뇌, 신체 협응이 원활하다는 증거입니다. 발을 내딛고 눈으로 길을 보고 뇌에서 판단해 몸이 반응하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각 악기를 완벽하게 조율하듯 뇌와 몸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는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체 근력과 코어 힘, 그리고 균형감까지 동시에 쓰이는 종합 체력 테스트입니다. 아침에 식탁 의자에서 저녁에 거실 소파에서 일어날 때 이 동작이 자연스럽다면 어르신의 기초 체력은 아주 훌륭한 상태입니다. 혹시 요즘 집 앞 공원이나 동네 길을 걸으실 때 가끔 바람 냄새와 나무 향기를 느끼신 적 있나요? 그걸 느끼며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건 건강이 주는 자유와 여유입니다. 이 자유를 오래 지키려면 매일 20분, 30분 가볍게 걷기, 가끔은 의자에서 손 없이 일어나 보기 같은 생활 속 작은 훈련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75세에서 85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귀한 보석을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그 보석은 매일 닦고 아껴야 더 빛납니다. 오늘도 그 빛을 잃지 않으시길. 그리고 내일도 활짝 웃으며 건강하게 걸으시길 응원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만드는 젊은 몸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계신가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그 순간이 하루의 시작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시계를 젊게 유지하는 비밀 열쇠입니다. 일정한 수면과 기상시간은 신체 회복력을 높이는데요. 밤에 자는 동안 몸은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세포를 재정비하고
손상된 근육과 조직을 회복하며 뇌 속 불필요한 노폐물을 청소하지요. 만약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이 회복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은 이제 쉬는 시간이구나 하고 편안하게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생활 리듬이 안정되면 뇌 건강이 지켜집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산책하고 쉬는 생활 패턴은 뇌의 시계인 생체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이 리듬이 무너지면 깜빡거림이 잦아지고 기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죠. 규칙적인 생활은 심장과 혈압에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눈을 뜬 뒤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며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치 하루를 맞이하는 준비 운동처럼요. 이렇게 하면 심장이 부드럽게 박동을 시작하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침 7시에 눈을 뜬다면 그 자리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누워서 발목을 돌리고 손을 천천히 펴고 쥐는 동작을 해보세요. 그 다음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하루를 시작하면 됩니다. 밤에는 일정한 시간에 불을 끄고 조용한 음악이나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수면 모드로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야 나무가 사계절 푸르게 버틸 수 있듯 생활 리듬이 안정돼야 몸과 마음이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의 시계를 매일 같은 시간에 맞춰보세요. 그 시계가 꾸준히 똑딱거릴수록 노년의 하루는 더 건강하고 빛나게 흐를 것입니다. 기억력은 삶의 자산이자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바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시나요? 또 오늘 해야 할 일, 예를 들어 약 먹는 시간이나 약속을 잊지 않고 챙기고 계신가요? 이런 작은 기억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단단히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무엇보다 일상 정보를 기억하는 건 뇌세포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 속의 신경세포들은 전선처럼 연결돼 있어 전기가 흐르듯 정보가 오갑니다. 날짜를 떠올리고 이름을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모든 과정이 그 전선을 타고 이루어집니다. 이 전선이 자주 쓰이면 더 탄탄해지고 반대로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기억력은 자립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약 먹는 걸 깜빡하지 않는 것, 병원 진료 날짜를 기억하는 것, 친구와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혼자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이 유지되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기억력은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지켜줍니다. 오랜 친구의 생일을 기억해 축하 전화를 걸거나 손주가 학교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음에 다시 물어봐 줄 때 상대방은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런 교류가 쌓이면 관계는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달력에 오늘 날짜를 동그라미 치는 습관, 식사 후 오늘 있었던 일을 두세 줄로 메모하는 습관, 혹은 가족 사진을 보며 이름과 나이를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뇌를 부드럽게 깨우는 아침 스트레칭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억력은 책 속의 글씨와 같습니다. 글씨가 선명해야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듯 기억이 또렷해야 하루하루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오늘부터라도 뇌 속에 매일 작은 메모를 새기듯 날짜, 이름, 해야 할 일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쌓인 기억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인생 책장을 끝까지 빛나게 채워줄 것입니다. 건강은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요즘도 직접 요리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시나요? 75세 이후의 나이에는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칼로 야채를 썰고 냄비에 불을 올리는 그 과정 속에는 단순한 밥 준비 이상의 건강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와 따뜻한 냄새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찌우는 영양제입니다. 먼저 직접 요리한다는 건 손, 관절, 근육, 판단력, 기억력이 모두 건강하게 작동한다는 신호입니다. 채소를 씻는 손놀림, 양념을 맞추는 판단,
끓는 냄비를 보며 불 조절을 하는 집중력. 이 모든 과정이 몸과 뇌의 종합 협동 작업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악기를 맞춰 연주하듯 몸의 여러 부위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집밥은 균형 잡힌 영양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요리를 하면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을 고르게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달걀과 채소, 점심엔 생선과 나물, 저녁엔 소량의 고기와 된장국처럼 말이지요. 과식이나 편식을 피하고 혈당 혈압 체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요리를 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애정과 자기관리의 표현입니다. 혼자 사는 날에도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린다는 건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만든 음식은 사랑과 배려를 담은 선물입니다. 맛있는 음식 한 접시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단숨에 좁혀주지요. 예를 들어 손주가 놀러 오는 날에는 색색의 채소를 넣은 비빔밥을 준비해 보세요. 이건 할머니가 네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거야. 라는 말과 함께 건네면 밥상 위에 사랑이 피어납니다. 또는 혼자 있는 날에는 좋아하는 찌개나 구이를 간단히 만들어서 TV 앞에서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분, 부엌은 작은 병원이자 마음의 정원입니다.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익어가는 음식은 몸을 회복시키고 향기와 맛은 마음을 달래줍니다. 오늘도 부엌에서 나는 따뜻한 소리를 들으며 건강과 행복을 함께 요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향기는 오랫동안 여러분 곁에서 빛나는 건강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가꾸는 사람은 품격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을 보셨나요? 계절과 날씨에 맞게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얼굴을 깨끗이 씻는 그 순간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하루를 빛나게 하는 의식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는 나를 존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지요. 먼저 옷차림과 외모 관리는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깔끔한 셔츠, 다림질이 잘 된 바지, 깨끗한 신발.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방향으로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계절과 상황에 맞는 복장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겨울에 따뜻한 목도리와 모자를 쓰면 체온을 지킬 수 있고, 여름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면 더위로 인한 탈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출 시 색깔과 재질을 신경 쓰는 건 미적인 면뿐 아니라 몸의 컨디션을 지키는 현명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단정한 외모는 사회적 이미지와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동네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이나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은 호감과 신뢰를 줍니다. 사람들은 외모에서 느껴지는 인상을 통해 이분은 생활이 안정적이구나, 건강하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오늘도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말해보세요. 외출 전에는 가볍게 머리를 빗고 옷에 주름이나 얼룩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심지어 집에만 있는 날에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건 하루의 기분을 크게 바꿔줍니다. 여러분 외모는 정원의 꽃과 같습니다. 꽃이 활짝 피면 정원 전체가 환해지듯 단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은 어르신의 하루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환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그 꽃을 정성껏 가꾸어 여러분 개개인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향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대화는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셨나요?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맞춰 대답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말 주고받기가 아니라 뇌와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사람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은 청력, 집중력, 인지 능력이 모두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며 거기에 맞는 말을 떠올리는 과정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건 마치 여러 악기가 동시에 연주하는 합주와 같아 조금만 흐트러져도 리듬이 깨지지요. 사람과의 대화는
정서적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과 감탄을 주고받는 순간 마음속 온기가 올라옵니다. 이 온기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막아주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특히 75세에서 85세의 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는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열쇠이기 때문이죠. 이웃과의 짧은 인사, 친구와의 전화통화, 시장에서 상인과 나누는 한마디. 이 모든 게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끈이 많을수록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와줄 손길도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 산책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하고 말을 건네보세요. 전화를 걸어 친구에게 점심에 같이 국수나 한 그릇 할까요? 하고 권해도 좋습니다. 또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하고 물어보면 대화 속에서 사랑과 배움이 함께 흐릅니다. 대화는 마치 봄날의 바람 같습니다. 부드럽게 마음을 스치고 기분을 환하게 밝히며 서로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 나누셨다면 이미 뇌와 마음에 건강한 비타민을 채운 셈입니다. 그 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따뜻하고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75세에서 85세의 나이에도 위기에서 살아남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혹시 길에서 발이 걸려 넘어졌을 때 스스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차분하게 움직이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첫째,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다는 건 자기 보호 능력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넘어졌을 때 무리하게 일어나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건 신체와 판단력이 함께 작동한다는 뜻이죠. 그 순간의 침착함이 2차 부상을 막아줍니다. 둘째,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건 건강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작은 상처가 났을 때 흐르는 물에 씻고 소독약을 바르는 습관, 가볍게 삐끗했을 때 냉찜질을 해주는 습관은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응급처치 상식은 병원에 가기 전까지 몸을 지키는 든든한 첫 방패입니다. 셋째, 비상연락망을 활용할 줄 아는 건 사회적 안전망을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휴대전화에 자녀나 이웃, 119와 같은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두고 필요한 순간 바로 연락할 수 있다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또 주변 사람에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좀 부탁드려요라고 미리 말해두는 것도 좋은 준비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 욕실이나 부엌처럼 미끄러운 곳에서는 고무 발매트를 깔아두고 넘어졌을 땐 억지로 일어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또 외출 시에는 휴대폰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비상연락 단축번호를 설정해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대처 능력은 튼튼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가 있으면 폭풍이 와도 집을 지킬 수 있듯 대처 방법을 알고 준비해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큰 상처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준비 하나씩 해두세요. 그 준비가 여러분의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호기심과 긍정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신문에서 처음 보는 단어를 찾아보거나 텔레비전에서 본 여행지를 검색해보는 그 순간, 그건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젊음의 씨앗입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마음은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천연 보약이지요. 배우려는 자세는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뇌 속 신경세포들이 활발하게 연결됩니다. 이건 마치 오래된 시계에 기름을 칠해주듯 뇌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유지시켜줍니다. 질문과 상상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저건 어떻게 작동할까?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쌓이면 위기 상황에서도 다양한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상상력은 마치 그림 물감처럼 인생을 더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입니다. 감사와 웃음은 면역력과 행복감을 높입니다. 좋은 날씨에 오늘은 하늘이 참 예쁘다 라고 말하거나 친구의 농담에 마음껏 웃는 순간
몸속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돼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쌓인 긍정의 힘은 병을 예방하고 힘든 일을 견디는 체력을 길러주지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집 앞 화단의 꽃이 어제보다 얼마나 피었는지 관찰해 보세요. 또는 시장에서 처음 보는 과일을 사서 맛보고 그 나라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뇌를 깨우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호기심은 샘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서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긍정은 그 샘물에 비친 햇살처럼 삶을 반짝이게 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고 웃음과 감사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그 마음이야말로 평생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귀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만약 75세에서 85세의 나이에도 앞서 말씀드린 8가지 행동이 모두 가능하시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정말로 귀하고 빛나는 보석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다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몸과 마음을 잘 갖고 오신 결과이죠. 무엇보다 이 8가지를 유지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지만 쉬지 않고 건강 습관을 지켜온 분들이죠. 이들은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하면서도 빠지지 않고 하고 식습관을 절제하면서도 맛을 즐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8가지 습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걷는 힘은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사에서 나오고 또렷한 기억력은 호기심과 사회적 교류 속에서 유지됩니다. 위기 대처 능력도 건강한 몸과 명확한 판단력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에서 줄기, 가지, 잎이 함께 자라듯 하나의 좋은 습관이 다른 습관을 살려줍니다. 지금부터라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 쉬기, 하루 20분 걷기, 하루에 한 번 웃을 거리 찾기, 새로운 단어 하나 외우기,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묻기.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인생 후반이 더 단단해지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식탁 옆에 작은 달력을 두고 하루에 한 번 오늘 한 건강한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은 계단을 오르내렸다. 손주와 통화했다.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봤다. 이렇게 적힌 기록은 스스로를 칭찬하는 보석 상자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귀한 보석입니다. 그 보석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게 닦고 또 아끼며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도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며 사랑과 웃음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는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빛은 여러분을 아끼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반짝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